우리 그 제네일 그룹은 1996년도 1월 1일 날 정식으로 법인 등기가 돼가지고 창립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제네일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대통령 표창, 그리고 은탑 산업훈장,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 서비스 우수기업, 우리나라 윤리경영 대상을 5회 연속으로 수상을 하면서 정도경영에 모든 힘을 쏘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24회 한국경영자 경영학회에 우리 제네일이 이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가지고 전국 대학교의 석박사 학위 논문에 이제 저희 제네일의 사례를 싣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네일 그룹은 전체가 11개 법인이 있고 또 1개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처는 한 500여 군데 되고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수는 총 13,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컨택센터, 항공기 정비, 그 외에 이제 제조, 판매 업무, 유통 업무, 특히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주 창립 목적인 인력 채용, 저희가 이제 우수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면접을 봐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중소기업에 이제 채용 대행해주는 업무. 또 이제 우리가 그 지자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년퇴직했거나 경단녀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이제 예를 들면 뭐 한식, 안 그러면 양식, 뭐 골프장 캐디,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해주고 취업도 시켜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평균적으로 1년에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를 매년 취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첫 직장이 김포국제공항입니다. 1986년도 아시안게임하고 88년도 올림픽을 제가 이렇게 겪으면서 외국인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상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 한국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외국에 오신 분들도 만나고 교수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진짜 대한민국 많이 발전했었다, 진짜 자랑스럽다 얘기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 말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정은 돈을 벌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결혼하고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한 데는 애들 대학 교육시킬 때 하고 결혼할 때인데, 그때 되면 우리 남자들이 이제 나이가 50대, 60대 되고, 그러면 생산성이 제일 많을 때가 우리가 이제 군에 제대하고 27, 8세 돼가지고 35세까지 한 10여 년 동안은 일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리고 35세에서 45세까지가 업무의 효율도 높고 생산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돈이 필요한 거는 5, 60대라.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일은 적게 하는데 돈을 많이 달라 그러면 결국은 뭐가 생기냐? 노사분리가 생기는 겁니다. 일을 해야 일하는 데서 보람을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리 있고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뭔가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러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뭐가 있는가 해서 이제 대학원에 가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관리, 아웃소싱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아웃소싱에 대한 논문을 쓴 겁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일이다.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창립하게 된 건데, 특히 그때 이조주 상사의 한국 책임자가 인사부장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본은 벌써 한번 아웃소싱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뭘 할까 너무 고민을 많았었는데,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거를 옛날 미국의 모 대학교에서도 연구했고, 영국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한국 산업개발원 같은 데서 한국에 대해서 개발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급하니까 IT.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바이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의 교육 분야.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는 여행업입니다. 여행. 한국의 제주도, 남해안, 동해안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맑고 좋은 데가 없어요. 기후도 좋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의 패션이 세계 최고거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지정학적으로 물류 분야예요. 지금 이제 공항도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여건이 좋은 게 우리 영종도 공항이에요. 이 아시아 물류가 이쪽 인도로 거쳐가지고 파나마를 거쳐서 가든가 안 그러면 아프리카 그 섬으로 거쳐서 유럽을 가게 되고 미국을 가면 6개월 걸리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쉐빙선이 발달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바로 그 알래스카하고 소련고 사이에서 바로 가게 되면 1, 2개월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류의 그런 비용이 적게 드는 지정학적으로 이런 거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그럼 배송 쪽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처음에 제가 이제 했던 게 이제 이 물류 분야니까 은행 신용카드 배달을 한번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게 신용카드 배송이 잘 안 됐어요. 우체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은행 직원이 하다 보니까 한행에서 하루에 뭐 100장 생기는데 그걸 뭐 저 상계동에 한 장, 강남에 한 장 같으면 하루에 10장도 못 배달 못 하니까 그러면 한 장 하는데 10,000원 이상 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게 되면 효율적이다. 한 은행에 100장 같으면 10개 은행은 춘장이고 그 외에 비은행까지 하게 되면 한 1,500장 하루에 되니까 이거를 모아서 배송해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송 조직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하는 배송을 했는데 또 이 젊은 친구다 보니까 뭐 타다가 또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막 그런 거 또 뭐 술 먹고 안 나오고 사고 일어나고 그래서 요걸 더 푸는 분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도심이나 아파트 이런 쪽은 이제 그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고 그분들이 제일 잘했어요. 그분들이 사회에서 보험 하나 가입하기 위해서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배달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뭐 그거 하신 분이 한 30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 자녀들 교육도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다 이제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나는 그러면 돈 받는 데가 또 문제예요. 연체가 쌓이니까. 그래서 이제 연체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은행에서 뭐 경찰 주신다고 은행 기본도 하는데 모든 일은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돼서 제가 이제 해외에 있는 채권 회사에 대한 논문을 그리고 책 같은 걸 전부 다 갖고 와가지고 번역을 해서 채권 관리에 대한 책을 썼어요. 책을 이제 우리 회사에서 2권을 써가지고 대화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쭉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걸 이제 은행에 가서 우리는 이러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가 이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한번 실험적으로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전 은행에 채권 관리 업무를 제가 아웃소싱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채권 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은 한 달에 뭐 3, 4천만 원 막 돈을 벌고 못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하는가 가보니까 연체가 짧은 거. 우리가 깜빡 해외 나갔다 들어오면 뭐 잊어버리고 제대로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전화해도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월급 물론 돈 많이 벌면 좋지만은 사람은 자기 수입의 3배 이상 벌게 되면 거만해지게 되고 장기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권에 가입한 사람들이 돈을 매덕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화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혼을 한다든지 뭐 화를 많이 있는데 자기 수입이 한 3배 내지 5배 미만이 적절하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이제 은행하고 서로 협의해서 인바운드 하다 보니까 아웃바운드가 외부에서 이제 오는 것까지 이제 이거 전문적인 콜센터가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다가 조금 이제 더 여러 가지 이제 은행에 사고가 막 일어나서 BPR 시스템까지 이제 제가 같이 하게 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뭐 항공기 정비라든지 뭐 자동차 생산까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제일 고생했던 것이 신용카드 배달할 때 보니까 또 이게 이상한 좀 뭐 카드 깡하는 그런 조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카드를 갖고 홍콩에 가서 깡을 해가지고 몇십억 정도 뭐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우리 IMF 때는 이제 그 병원에 우리가 이제 간병을 했었는데 갑자기 IMF 때 뭐 병원이 다 문 닫았으니까 직원을 해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노사분기 일어나가지고 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절대 CEO는 흔들려서 안 돼요. 나도 그때 막 진짜 한강 제3한강이가 죽으려고도 몇 번 갔는데 용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담대해야 돼. 자,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소가 운동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당황하면 안 돼요. 그죠? 먼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먼저 건져내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소가 들어가는가 분석을 하고 다음부터는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중요한 거는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100분 이상의 경고음이 들어와요. 그거를 감지 못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좀 평소에 강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항상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내가 도움 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 도움을 안 주면 안 주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런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제 카드 배송을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노가다라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배달하는 거 힘들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스스로 일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쭉 했습니다. 논문이라든지 책자 같은 거 이런 걸 갖고 물리에 관한 것을 이제 책을 이제 외국어는 번역을 하고 국내에 있는 거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갖고 직원들한테 나눠줬어요. 한번 읽어보라. 읽어봐가지고 이제 이거 발표를 한번 하자.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책을 읽어보고 나름대로 발표를 하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야, 앞으로 이 사업이 엄청나게 크게 좋은 사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거, 미국의 페덱스의 사례든지 일본의 그 고양이 가는 그 운송의 사례도 잘 알고 그래서 직원들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제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발전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세우는데, 우리가 코끼리 다리 잡고, 코끼리가, 다리가 이래 생기네, 저래 생기네 하면, 뒷다리 잡으면 또 틀리잖아요. 꼬리 잡으면 틀리고, 그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전체를 볼 줄 알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이거는 이렇게 생기구나. 다음은 앞다리 하고, 그 다음 뒷다리 하고, 그 다음 코도 만들고, 볼도 만들고,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하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그 히든크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감독하면서 잘한 게 뭡니까? 일일이 그 사람은 그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 기술을 자기가 응용할 수 있도록 기본 체력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독서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설립할 때부터 수요일, 토요일은 요즘 이제 토요일 놀지만 항상 교육을 날을 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서울대 교수나 우리 유명한 교수들 불러다가 계속 회사는 무엇인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목적은 뭔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바라보며 나의 목표를 만들어서 자기 목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해서 스스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제니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도 이제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월요일마다 이제 그런 거 하고 있지만은 수요일마다 또 팀장들이 강의를 하잖아요. 이제 최소한 1년에 자기 분야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하나, 자기가 앞으로 해야 할 분야 하나, 그러니까 3개 과목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시키니까 스스로 공부하게 되니까 이게 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직원들이 스스로 일을 찾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직원들 보고만 공부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참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일주일에 최소한 2권 내지 3권은 꼭 읽고 자꾸 읽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 요즘도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책을 봅니다. 책을 한꺼번에 다 읽는 것보다는 섹터별로 조금 줘서 읽어요. 아이디어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요. 매일매일 내가 느낀 점, 조금 하지만 디테일하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참 즐겁게 일을 시킬까? 사실상 다른 회사는 결혼하면 좀 싫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회사는 결혼하면 미역도 주고 멸치도 줘가지고 축하한다고 또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직원들한테 계속 교육을 하고 사실상 제일 행복한 것은 뭡니까? 결국은 나로 인하여 내가 불행하다고 하면 불행해지는 거,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니까 이런 것을 5분 동안 스피치를 해서 책도 만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어떻게 이제 이 언론에서 자꾸 이제 이런 소문이 나가다 보니까 간단한 그런 글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내용을 좀 줬어요. 그게 이제 출판사에서 어떻게 알고 책을 쓰면 좋겠다. 사실 제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내가 출장 가기 전에 매주 월요일마다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이게.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짜집게 해서 이제 몇 개 골라서 이제 책을 쓴 건데, 첫째 이제 우리가 보면 편견이 많아요. 사람 보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방법.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일을, 성과 있게 일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서의 나의 그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 조직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 결국 행복한 직장인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첫인상의 전략이라고 했죠. 이제 사람이 사실상 보면 첫인상이 좀 사람 눈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좋게 보라는 거예요. 좋게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하나하나 얘기해 보면서 봐야 되지, 너무 첫인상만 좌우하지 말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미리 보면 우리가 겸손이 최고 미덕인데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칼을 뽑지 마라. 그래서 빈 깡통이 소리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죠?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울지 않고 태어나는 아기는 없다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 고난이 많을수록 나중에 성과는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잦은 실패가 많으면, 실패가 크면 또 우리가 골이 깊으면 또 높은 산이 있듯이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살아가면서 좀 겸손하고 꾸준하게 일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옛날 시골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이 시장에 가니까 이 들통을 들고 시장에 따라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조직하고는 일하고 결부가 되어 있잖아요. 조직이란 것은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에 따라서 기획을 해야 돼. 기획. 내가 뭘 할까? 기획을 하고, 두 번째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실행을 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실행하고 난 뒤에 분석을 해야 돼요. 잘 됐나 못 됐나. 이런 식으로 패턴이 흘러가야 그 사람이 발전성이 있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일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은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사람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만들어주고 환경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교육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조직은 수평 조직이 돼야 돼요. 스스로 일하니까 가르쳐주지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 대신 이제 해야 되는 게 뭔가, 이 사람은 경험이 많으니까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가 잘 됐나 못 됐나 체크를 해주는 거고, 틀릴 수도 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떤가 물어보고, 그게 바른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준비 단계는 조언을 해주면 돼. 이거는 이렇게 구하는 게 좋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조언해 주는 거예요. 코칭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할 때 이제 한번 제대로 하는 거 체크 한번 해가지고 또 코칭해주고, 나중에 서로 같이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흘러가야 좋은 조직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하 관계가 아니고 수평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시가 아니고 코칭해주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것이 뭐냐? 스스로 직원들이 알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직. 그리고 더 이제 그한 것은 그 사람은 항상 자기 후임자한테 업무를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흔히들 보면 업무를 다 갖고 있다가 자기 아니면 안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 일대를 보면 뭐 1에서 10단계시면 5받고 안 하는 거야. 5만 쥐고 지 혼자만 하더라 하면 6단계 못 올라가니까 승진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회사도 아까운 거고 좋은 사람이 이 상사는 항상 후배들한테 업무를 잘 이관해 줘야 돼요. 후배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또 회사는 이 사람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받쳐주는 그런 조직이 이상 조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제니엘에서 첫째, 제일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이 부모자한테 효도하나 안 하나,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면접을 볼 때 부모의 성함을 써라 그러거든. 한문을 쓸 줄 있나. 또 생년월일 또 적어보라 그래요. 그게 뭐 내가 꼭 알아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부모자한테 효도할 수 있는가, 그걸 하는 거예요. 옛날 일본의 유명한 마쓰다 고노스케가 그 직원을 꼭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말도 못하고 너무 한 거야. 그래서 이 직원이 꼭 그 회사에 좀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당신은 집에 가서 엄마 발을 씻어놓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면접 보자.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제 와서 면접을 보는데 애가 완전히 변한 거야. 사실 자기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다 이거야. 손은 다 부딪히고 발은 막 그 동상에 걸려가 이래 있고 이러한 몸으로 나를 공부시켜 주는 게 내가 진짜 감명을 받았다. 나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회사에 꼭 나가서 내가 회사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그동안에 여러 그 기업체 옛날에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겪어보니까 이 효도하는 사람들은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가 어려울 때 같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딱 효도 안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 보고 이제 하는 게 딱 물어보는 거야. 어머님 생일이 언제였습니까? 생일날 뭐 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생일날 타입에서 뭐 가족들 식사를 그래 바깥집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생일날 뭐 엄마가 돈이 필요할 것 같아가 돈을 좀 드렸어요. 용돈 좀 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엄마가 보니까 맨날 그 신발이 막 터지고 유행도 오래되고 뭐 이게 사고로 신발 신으니까 발이 이래 되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진짜 내가 엄마 그거 해가지고 좋은 신발을 이렇게 사줬습니다. 자, 이런 사람 타입인데 누구를 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관찰력 있는 사람, 그만큼 평소에 엄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을 하면서도 어디가 문제 있고 어디가 어떻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어려운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 없이 시기인 것만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바쁘기만 해요.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쫓아갔다 저거 쫓아갔다 하니까 바쁘니까 결국은 뭐야? 그 사람은 아무런 결과와 성과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흔들어져야 일하는 사람. 이거 하라고 줄랑줄랑만 했지, 의자 돌리기만 했지, 앉아가 제대로 일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효도. 그 다음 둘째는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근데 우리는 테이크 받고 먼저 받으라 그래서 회사에서 돈 많이 벌어요? 줘야 월급을 줍니다. 이런 거야. 그럼 회사에서 돈 일 많이 하지 성과를 낼지 모르고 돈부터 줘요. 그러고 나서 그만둬 보면 어떡해. 한번 올려주면 급여도 못 낮추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성과를 내서 낼 테니까 만약에 100억을 낼 테니까 10억을 주시오. 그럼 안 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거는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보도 주고받는 거고, 내가 서비스도 먼저 엘리베이터 탈 때도 먼저 타십시오 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눌러주고 하면 고마워해서 다음에 그거 하고, 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기브 앤드 테이크,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원칙을 중수하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채용 기준을 삼고,
우리 제네엘인의 신조가 있습니다. 그죠? 신조 5번째. 이런 사랑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첫째는 효도, 두 번째는 희생과 봉사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는 정의로운 사람. 이 세 사람을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의 취업을 돕는 잡토피아 TV. 좋아요, 구독, 알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